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십니다. 자, 전일 풀이장에서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큰 폭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하락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삼각 수렴 형태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가 미스가 난 관점에 대해서 오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분석이 완벽했죠. 자, 주간 고점이 나왔고 주간 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선을 봤을 때 매도세가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은 반도체 실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쪽으로 매수를 봐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풀이장에서 작전본부의 설명을 보신 분들은 자, 매수를 타고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자, 이후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으로 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위치에서 2500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자, 그 부분까지 돌파를 하고 상단까지 접근하는 걸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이고, 또 다른 지수인 다우와 S&P가 신고가를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장이 열리면 조정 이후에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결정적으로 실적 발표가 좋았고, 자, 지수도 미친 듯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뺏겼다. 자,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했어야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면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온 상태에서 자, 주간 고점이 발생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하락 추세가 나오든지 자, 박스가 나오는 두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여기서 바로 추세가 나오기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고 대부분은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앞에 추세의 첫 번째 구간을 지키면서 고점 라인에서 자, 박스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결국 추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 2600 라인을 완전히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발 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자, 돌파를 하려고 했더라도 본장에서 저항을 막고 이 위에서 버텨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본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실수였다. 자, 그러면 이 추세에 대한 박스로 본다게 되면 기준선 지역과 60분봉 가매수가 있는 지역은 완벽한 매도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엔비디아가 고점이 14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그 부분까지 거의 진출을 한 상태죠. 그리고 한번 내렸다가 다시 140달러까지 진출을 했었는데요. 자, 현재 엔비디아의 자체적인 호재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하면서 쭉 상승하기는 어려웠다. 자, 그래서 140달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려오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 이로 인해서 지수가 결정적으로 뻗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를 확인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주간 고점이 나왔고 주간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비중을 둬야지 되는데, 실적 발표에 이 상승에 도취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월 캔들 마감까지 아직 2주간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출하는 것보다 행보 과정을 거치고 한 단계 상승하고 또 행보 과정을 거치면서 10월에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빠르게 추세를 간다기보다는 박스가 더 유력했다라는 점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또 간과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인한 근거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 복기를 하면서 다음 거래에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 주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들 복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매일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신규 입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자, 추세가 나왔고 기준선 있는 지역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본장이 열리면 당연히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크게 하락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 2500가 2550, 최종적으로는 한 2400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저도 2500 정도에서 매수 부분이 하나 들어갔고, 자, 내려오면서 또 매수 부분이 중간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생각했던 흐름에 반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방을 한 것이고, 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정도로 봤죠. 그리고 자, 일단은 생각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손절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자, 이미 손실이 거의 한 100% 정도 수준의 하락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360 라인이죠. 이 라인을 60분봉 종가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손실이 조금 커져도 그때 그냥 손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이고, 자, 그리고 주간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단가 위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수익 청산하고 나왔던 겁니다. 자, 내 예상하고 흐름과 달라지게 된다면 약 손절을 하든지 수익이 들어오면 바로 청산을 하고 일단 매매를 중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저는 대응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최초에 상승할 때 이 부분에서 추격 매수한 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상승을 하니까 청산을 하지를 않고 2800까지 갈 것이다, 210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스윙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리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공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진입한 사람이 이 부분을 공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타의 입장에서도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죠. 하지만 단타의 입장에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이 일어난다면 짧게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스윙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하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안 하죠. 왜냐? 스윙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자, 그러면 스윙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에서 진입했어야지 되느냐? 물론 여기서 진입했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이후에 스윙으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자, 이 상승이 이 부분을 완전히 돌파를 하고 한 번에 지지 흐름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기준선을 돌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선 밑에서 바로 진입을 해가지고 스윙으로 들고 간다는 것은 여태까지 배운 우리의 기준선 매매 개념에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행위죠. 자, 그리고 추세에 대한 포모를 느끼고 진입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회원님이 2800 정도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2560 정도에 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선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이 완전히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금일 이 부분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다음에도 이러한 형태의 매매를 반드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하락하는 위험에 대해서 감수를 하지 않고 상승을 하니까 말 그대로 줄을 선 상태에서 새치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 새치기 해서 한번 안 들키고 진입을 하게 되면 얼마나 꿀 같은 맛을 느끼겠습니까? 여기서 진입하지 않고 상승하는 것에서 폼물을 느끼고 여기서 진입해서 위쪽으로 수익 나는 것을 먹게 되면 엄청난 달콤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래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락 100% 맞죠? 다 뱉어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는
수익을 준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자, 초단타로 추격 매수를 해서 상승하면 청산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죠. 자,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하락해도 손절을 해야지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스윙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추격 매수 스윙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추격 스윙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급락이 나와버렸죠. 자, 손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할 계획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어떻게 손실을 줄여서 청산하느냐, 이 부분만 집중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나왔을 때 청산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입한 지점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반등을 하면서 손실이 어느 정도 작게 된다면 청산을 하고 다음에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미친 듯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1분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현재 구간에서 가매도 구간으로 들어왔죠. 주간 저점이 나오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가매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지 조금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반등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이거 올라가네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저점 이탈해버리면 이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해서는 안 되고, 가매도 구간에서 박스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그나마 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